성만 씨가 이 일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표정이 왜 저래? 시키면 하는 거지. 시킨 거 다 했어요? 아니요, 아직. 으이구, 속 터져. 아니, 내가 말한 게 그 뜻이 아니잖아요. 뭐 매번 다 디테일하게 이야기해줘야 되나? 뭐 손발이 맞아야 일을 하지. 으이구. 일을 맡길 때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실까요? 일을 맡기고 싶다고 했더니 내키지 않다는 표정을 지었다. 맡긴 일에 좀처럼 착수하지 않는다. 다른 일을 우선시한다. 맡긴 일을 억지로 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결과물을 보고 일을 맡기기는 아직 이르다는 생각을 하면서 실망했다. 맡긴 일의 진행 상황이 신경 쓰여서 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어, 전 맞네요. 도대체 왜 이런 걸까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걸까요?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걸까요? 오늘의 책은 일을 잘 맡기는 기술입니다. 먼저 일을 맡기는 사람, 그리고 일을 하는 사람의 기대치요. 똑같을까요? 아닙니다. 차이가 있을 때가 존재하는데요. 그것도 많이요. 일을 맡았다면 처음부터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한다. 일을 맡은 이상 일정의 성과를 내야 한다. 이거요. 일을 맡기는 사람의 고정관념이라고 합니다. 왜냐고요? 팀원은 지금 내가 모르는 어떤 일, 예를 들어 임원이 의뢰한 일을 처리하느라 바쁠 수도 있다. 직장에서의 인간관계로 고심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고객의 일을 처리하고 답변해야 할 기한이 임박해서 그 일을 처리하고 있는 중일 수도 있다. 과거에 비슷한 일을 맡아서 실패했던 기억이 떠올라서 주춤하고 걱정하고 있을 수도 있다. 개인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장래나 가족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일을 맡기기 전, 맡기는 동안, 맡긴 후에 상대에게 어떤 불편한 기색이 있다면 그대로 두지 말고 사려 깊은 말을 걸어보자고요. 현재 따로 진행하는 일이 있어요? 지금 이 일을 맡아도 괜찮겠어요? 그때 맡긴 일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어려움 있으면 말해줄래요? 맡은 일은 잘 진행되고 있어요? 안색이 좋지 않네요. 무슨 일 있어요? 이런 말 한마디가 팀원들의 마음을 크게 움직인다고요. 그런데요,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일 시키는데 사적인 감정까지 고려해야 돼요. 공과 사를 구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일견 동의합니다. 하지만요, 조직도 결국 사람으로 구성되고요. 일도 사람이 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요, 사람을 이해하지 않으면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예전 상사의 작은 행동 하나가 생각납니다. 사장님이었는데요. 사실 평소에는 만날 일도 없는 분이죠. 저는 평사원이었으니까요. 평소처럼 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 어깨를 두드리면서 한마디를 하시더군요. 요즘 좋던데요. 그 한마디가 왜 그렇게 힘이 됐던지요. 저는 그렇게 상사의 신뢰를 받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신뢰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 여기서 잠깐. 우린 신뢰와 신용을 혼동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작가의 구분이 명확합니다. 신용이란 과거의 실적이나 그동안 습득해온 기술을 믿는 것이다. 따라서 신용은 조건부 믿음이다. 신뢰는 과거가 어떻든 무조건 상대를 믿는 것이다.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고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극복하고 믿는다는 데에 신뢰의 의미가 있다. 네, 그렇습니다. 신뢰는 팀원 자체를 믿고요. 팀원들의 미래를 믿는 겁니다. 불안한 상황에서도 믿는 거죠. 그렇게 되면 위험을 감수하는 자세에 팀원들은 보답하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신뢰에 따라 일을 맡기는 것이 반복되면 머지않아 리더의 부탁에 보답하고자 하는 신뢰 관계가 생겨납니다. 그래서겠죠.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도 인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의인 부용, 용인 무리. 믿지 못하면 맡기지 않고 일단 맡겼으면 끝까지 믿는다. 고 이건희 삼성 회장도 이런 원칙을 따랐다고 하죠.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주의해야 할 게 있다고 합니다. 일을 맡길 때는요, 다를 수 있다는 전제를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사고방식과 상대의 사고방식이 다르다는 걸요. 일을 맡길 때 혹시 이런 말 해본 적 있으실까요? 이 일을 맡기기에는 조금 이르다고 생각했는데요. 이런 프로젝트를 맡다니 영광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당신보다 훨씬 더 젊었을 때부터 이 정도 일은 가뿐히 맡아서 했죠. 여기서 키포인트. 까라면 까라고요. 큰일 날 소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요. 앞으로 잘 부탁해. 이 말이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왜냐고요. 스스로 생각하게 하고 고민하게 하면서요. 그렇게 고생해 보는 게 일을 맡아서 하는 진정한 묘미라고요. 그렇게 해야 부하 직원도 성장한다고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일을 잘 맡기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해했어요? 알겠죠?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일까요? 고객을 상대로 하는 프레젠테이션 준비를 맡겼습니다. 프레젠테이션 3일 전이 되었죠. 준비는 잘 되어 갑니까? 어디까지 진행됐죠? 이미 다 했습니다. 확인하고 싶군요. 보여주세요. 네? 상사가 맡긴 일은 프레젠테이션 자료 작성. 내가 이해한 건 회의실과 프로젝터 준비. 아, 이런. 많든 적든 여러분도 이런 경험 해보셨겠죠?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까요? 서로의 전제나 해석은 다를 수 있다.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알고 있지 않은지 모르는 경우도 있다.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상대가 오해 없이 그대로 해석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럴 때 상사는 흔히 이야기하죠. 뭐 손발이 맞아야 일을 하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손발을 제대로 맞출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조금 불편해도 서로의 이해를 말로 표현해야 하는 거죠. 지시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본인이 맡은 일을 설명해 보세요. 그렇다면 팀원, 부하 직원의 입장에서는요. 맡은 일의 취지, 맡은 일의 요점, 맡은 일의 과정, 어떤 과정으로 할 것인지 이 세 가지를 파악하고 상사에게 간단히 말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일을 두 번, 세 번 하지 않게 됩니다. 상사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알아야지. 이제 이런 생각은 접어두시죠. 아시죠? 가족도 연인도 그거 안 됩니다.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요. 이제 일을 맡길 때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짚어보겠습니다. 비교입니다. 저 사람은 벌써 다 한 것 같아요. 마케팅부 이야기 들었어요? 정말 대단하죠? 거기 그 직원은 당신 정도 나이였을 때는 이미 팀에서 독보적이었어요. 이런 표현 듣는 사람에게는 심히 불편합니다. 자극은커녕요, 의욕 꺾이고요, 좌절감 커질 수 있습니다. 저 사람만큼 할 수 없어. 저 사람처럼 될 수 없어. 나는 어차피. 물론 이렇게 토로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오죽 답답하면 비교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애초에 일을 맡기지 않을 거라면, 곧 내보낼 사람이라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함께 해야 할 사람이라면요, 체면, 상식,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말고 리더가 팀원 한 사람 한 사람과 마주해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마음으로 팀원 각자를 대하길 바란다. 물론 비교하면 설명하기 쉽다는 면도 있다. 하지만 꼭 비교를 해야겠다면 다른 누군가와 비교하지 말고 해당 팀원의 과거를 대상으로 비교를 해보자. 전에는 3시간 걸렸는데 이제 1시간이면 하네요. 대단합니다.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전달한 다음 맡기는 일의 수준을 높이는 거죠. 이제 일을 맡길 때 성패를 가르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구에게나 무의식적인 편견이 있습니다. 세대, 성별, 나이, 출신, 학력, 혈액형 등으로 상대를 보는 경우가 있다. 남자라서 그런가? 여자라서 그런가?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 무심코 지금까지 해온 방식이나 전례를 고집한다. 일반적으로는 땡땡이다. 대부분 땡땡이다. 이런 말을 쓸 때가 있다. 무엇을 하든 상대와의 상하 관계를 의식한다. 이건 여자가 하는 일, 이건 남자가 하는 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 개인 생활을 우선하는 사람은 승진에 별로 관심이 없다고 생각한다. 여러분은 몇 개나 해당하시나요? 이런 무의식적 편견은 왜 생겨날까요? 우리 뇌에는 과거의 경험이나 보고 들은 것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기능의 장점도 있죠. 교훈을 얻거나 비슷한 상황을 만났을 때 빠르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는 특성 때문에 같은 것을 봐도 다른 느낌이 들거나 같은 말을 듣고 있어도 다른 상상을 하기도 하죠. 이런 해석의 불일치, 이따금 강요와 강압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주변 사람을 상처 입히거나 괴롭힐 수 있고요. 성장의 기회도 빼앗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직장 분위기, 인간관계, 커리어 형성에 본인도 모르게 영향을 미치게 되죠. 나에게도 그런 무의식적 편견이 있을지도 몰라. 저 사람 말을 듣고 보니 내가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드는군. 일을 맡길 때 그런 무의식적 편견이 있을 수도 있으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어. 작가의 조언 어떠세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요. 일을 맡긴다는 건 단순히 일을 시킨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요, 부하 직원, 팀원의 성장을 돕는 것이죠. 그래서 작가는 강조합니다. 일을 맡기는 것의 최종 목표는 팀원의 자립이라고요. 이를 위해서는 리더가 확인해야 할 5가지 조건이 있다고 하는데요.
일의 의의나 가치를 공유한다.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이 일을 하는지 함께 공유해야 합니다. 선택권을 팀원에게 맡긴다. 팀원이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어야 합니다. 무슨 말을 해도 괜찮은 팀을 만든다. 어떤 의견도 괜찮아. 실패해도 괜찮아. 도전해도 괜찮아. 마음을 털어놔도 괜찮아. 달라도 괜찮아. 성취감을 맛보게 한다. 자기가 나름대로 해냈다고 느끼는 게 중요합니다. 개개인이 존재 가치를 느끼게 한다. 존재의 가치란 어떤 의미가 있다 내지는 나를 필요로 한다라고 느끼는 데에서 생깁니다. 오늘의 책은 일을 잘 맡기는 기술이었습니다. 일을 맡길 때 답답했던 순간이 많았다면, 속 터지는 시간이 비일비재했다면, 짜증나는 경험이 수없이 반복됐다면 이 책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을 잘하는 리더, 나아가 일을 잘 맡기는 리더가 되시면 좋겠습니다.